지난 수요일 11월 1일은 국내적으로 중요한 경제 이슈로 매우 분주한 하루였습니다. 한국에서는 10월 수출입 동향이 발표되는 날이었고요. 다음날 새벽에는 연준의 금년도 일곱 번째 FOMC 회의 이후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에 세 개의 이목이 집중되었습니다. 이날 발표된 한국의 10월 수출은 13개월 만에 플러스로 전환되었습니다. 세계 경제의 풍향계라고 불리는 한국 수출의 반등은 국내외 투자자로부터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한국의 수출이 국내뿐만이 아니라 글로벌 경제의 청신호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다 연준의 긴축 사이클이 사실상 종료되고 지난 3개월간 큰 폭의 조정을 받아온 국내 증시의 바닥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포커스 경제톡의 주제는 한국 경제 청신호, 증시 바닥 다진다입니다. 오늘의 이슈 포인트는 연준 긴축 종료 사실상 확정, 한국 수출 세계 경제의 풍향계, 그리고 시사점과 투자 포인트 등입니다. 자, 이제 그러면 그 상세한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포커스 네트워크의 우보 박사입니다. 오늘은 먼저 11월 FOMC 결과의 핵심 포인트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 먼저 말씀드리자면 5.5%로 금리를 동결한 11월 FOMC는 속빈 강정이었으나 파월 의장은 사실상 긴축 사이클 종료를 암시했습니다. 보도 자료로 배포된 성명서에 의미 있는 문구 변화는 없었습니다. 다만 경제 활동이 견조하다, 솔리드를 강하다, 스트롱으로 바꿨습니다. 3분기에 4.9% 깜짝 성장한 GDP를 반영한 것이죠. 신규 일자리가 늘어난 노동시장에 대해 둔화, 즉 슬로우 대신에 완만하다, 모더리트로 바꿨습니다. 고금리로 유동성이 말라가는 금융시장에 대해 파이낸셜 조건을 추가한 것이 전부입니다. 한편 연준의 비공식 대변인이라고 불리는 월스트리트 저널의 닉 티밀하우스 기자는 자신의 트위터에 근본 FOMC 결과에 대해 코멘트를 남겼는데요. 이번에 파월 의장이 금리 인상 종료를 선언하지는 않았지만 사실상 긴축 사이클이 끝난 것을 암시했다는 평가입니다. 즉 파월은 9월에 경제 전망 SEP로부터 추가 금리 인상에 대해 언급이 없었지만 현재와 거리가 있는 점도표의 효과는 3개월에 걸쳐 소멸한다는 발언에서 힌트를 찾고 있습니다. 나아가 파월의 기자회견 중에서 핵심적인 두 가지 이슈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월은 금리 인상 종료를 위한 필수적 전제 조건으로 실질 GDP가 잠재 성장률 이하로 떨어지는 데이터가 필요하다고 말했는데요. FOMC 이후 최근에 업데이트된 애틀란타 연준의 GDP 나오는 3분기 4.9%에서 4분기 1.2%로 뚝 떨어졌습니다. 이것은 미국의 10년 평균 잠재 성장률 1.8%를 밑도는 수치입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이미 금리 인상 종료를 위한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또한 최근 장기금리, 즉 10년물 국채금리 상승이 연준이 금리를 인상하지 않더라도 긴축 효과를 발생시킨다는 이슈에 대해 파월 의장은 통화정책 경로에 시사하는 바가 크므로 향후 근접 감시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발언 직후 채권 시장에서 5%를 돌파하던 10년물 국채 금리가 4.76%로 급락했습니다. 시장에서는 연준의 선제적 금리 인상이 사실상 종료된 것으로 프라이싱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장기 금리가 단기 금리를 움직여 통화정책 방향을 역전시킴으로써 전통적 파급 경로에서 이탈하는 기현상이 발생했습니다. 이제 국내 경제로 돌아와서 우선 매월 1일에 발표되는 수출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까요? 여기 박스 기사는 미국의 저명한 칼럼니스트인 윌리엄 패색이 포브스에 기고한 글의 한 구절인데요. 그는 글로벌 관점에서 한국 경제는 개방적이고 수출 지향적이며 교역 규모가 크다. 따라서 한국의 수출은 그 어느 나라보다도 가장 좋은 세계 경제에 대한 풍향계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즉 한국의 수출 동향을 보면 향후 글로벌 경제의 방향을 알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잘 모르고 있지만 실제로 많은 글로벌 투자가들이 매월 1일 우리나라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하는 이 데이터에 주목한다는 것은 숨겨진 진실입니다. 또한 예일대 교수인 스티븐 로치는 한국 경제를 탄광 속의 카나리아와 같다고 비유했습니다. 즉, 이 새가 탄광에서 유독가스를 감지하여 광부들에게 미리 알려주듯이 한국 경제를 보면 글로벌 경제에 대한 우익의 신호도 알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위에서 폐색과 로치 교수가 한국 경제를 극찬한 것은 글로벌 경제에서 한국 경제의 위상을 보면 그 이유를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유엔 무역개발회의, 즉 웅크타드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수출입 교역량이 세계 무역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2.9%로서 세계 7위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수출과 수입을 따로 떼어서 분석해보면 수출이 세계 7위, 수입이 9위에 각각 랭크되어 있습니다. 1960년대 초만 하더라도 최빈국이었던 우리나라 경제가 60년 만에 일구어낸 눈부신 성과입니다. 다음으로 지난 11월 1일 산업자원통상부가 발표한 수출입 동향 보고서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그래프에서 보듯이 10월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5.1% 증가했습니다. 지난 1년간 이어진 마이너스 고리를 끊고 플러스 전환에 성공한 쾌거입니다. 금년 1분기부터 꾸준한 개선 흐름을 유지하며 수출 반등 모멘텀을 구축해온 결과 드디어 13개월 만에 수출 플러스를 달성한 것이죠. 무역 수지도 5개월 연속 호조를 보이면서 10월에 16억 달러의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이렇게 수출 플러스와 무역 수지 흑자를 동시에 달성한 것은 20개월 만에 이룩한 성과입니다. 오른쪽 그래프에서 수출 성과를 구체적으로 분석해 보면 자동차 끌고 반도체가 밀어준 결과라고 요약할 수 있습니다. 즉, 자동차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20% 증가했고요. 반도체는 마이너스 3.1% 감소했습니다. 반도체 수출이 마이너스였지만 2022년 8월 이후 가장 낮은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감소세가 줄어든 것은 증가한 것과 마찬가지 결과이죠. 위 내용을 정리하면 10월 한국의 수출이 13개월 만에 플러스로 전환되고 무역 수지가 5개월 연속 흑자를 보임으로써 글로벌 경제의 풍향계에 청신호가 켜지기 시작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더욱더 반가운 소식은 최근 들어 산업 활동 전반에 따뜻한 온기가 감돌기 시작했다는 것인데요. 통계청이 발표한 9월 산업 활동 보고서에 따르면 전월 대비 생산, 설비 투자, 그리고 소비가 각각 1.1%, 8.7%, 0.2% 증가했습니다. 2, 5, 6월에 이어 네 번째로 이른바 트리플 반등을 달성한 것이죠. 오른쪽 그래프에서 경기 지표도 상승하고 있습니다. 9월 경기 지수 순환 변동치를 보면 전월 대비 동행 지수는 마이너스 0.1포인트 하락했으나 선행 지수는 플러스 0.1포인트 상승했습니다. 현재 경기 상태는 아직 회복되고 있지 않지만 향후 3에서 6개월 이후에는 반등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경기 선행지수 순환 변동치가 지난 5월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어 더욱 희망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다 고무적인 것은 우리나라 전체 수출의 약 20%를 차지하고 있는 반도체 산업이 기지개를 펴고 있다는 것입니다. 왼쪽 그래프에서 보듯이 2분기부터 반도체 생산과 수출의 회복세가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청색선의 반도체 수출과 황색선의 생산이 금년 초부터 V자형으로 급상승하고 있는데요. 9월 반도체 생산이 전년 동월 대비 24%나 증가했고 DRAM 가격도 상승세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오른쪽 그래프에서 미국 반도체 전망 기관인 가트너는 글로벌 DRAM 수급 상황이 연말경 초과 공급에서 초과 수요로 전환되고 판매 단가도 저점에서 반등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향후 반도체 산업의 부활은 수출, 투자, 생산 등 경제 전반에 파급되는 선순환 효과로 이어져 경기 회복의 모멘텀으로 작용하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여기에서 재미있는 팩트가 하나 더 있습니다. 이 그래프는 한국의 수출과 글로벌 기업들의 실적과의 상관관계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검은색 선이 한국의 수출, 그리고 청색 선이 MSCI 지수에 편입된 기업들의 주당 순이익, 즉 EPS를 각각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그래프로부터 두 변수 간에 강한 상관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 수출이 세계 경제뿐만이 아니라 MSCI 글로벌 증시에도 풍향계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국내 수출과 코스피 주가 지수는 어떻게 움직일까요? 여기 그래프에서 검은색 선은 국내 수출, 빨간색 선은 코스피 주가 지수를 각각 나타내고 있는데요. 대체로 두 변수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상관관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 들어 2017년부터 이 상관관계가 더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수출 주도형 개방경제 구조에서 수출 실적이 주가 지수와 연동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결과입니다. 다만 주가 지수는 경기에 선행하고 수출입 실적은 경기의 동행 지수입니다. 이상을 정리하면 13개월 만에 플러스로 전환된 국내 수출 증가세가 코스피뿐만이 아니라 글로벌 증시에도 훈풍을 불어넣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나 아직 넘어야 할 도전 과제도 많이 산적해 있습니다. 완전한 경기 회복을 위해 수출뿐만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내수가 함께 살아나야 합니다. 국내 소비가 GDP에서 45%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소매 판매액 지수로 보는 소비 증감률은 여전히 마이너스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승용차, 가전제품과 같은 내구재, 의류와 같은 준내구재 소비가 모두 마이너스로 저조합니다. 식료품과 의약품 같은 비내구재 소비만 늘어나고 있습니다. 오른쪽 그래프를 보면 10월 기업 경기 실사 지수 BSI가 69에 머무르고 있어 기업들, 특히 제조업이 느끼는 체감 경기가 아직도 싸늘합니다. 장기 평균 79보다 한참 아래입니다. 따라서 내수 진작과 더불어 제조업 전반의 업황이 조속히 개선되어야 합니다. 한편 우리나라의 과도한 가계부채는 안정적 경제 성장을 위협하는 최대 뇌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IMF도 이 문제에 대해서 경고한 바가 있는데요. 여기 표에서 보듯이 우리나라 가계부채 규모가 GDP보다도 더 많은 102% 이상에 달하고 있습니다. 부끄럽지만 이러한 수치는 세계에서 유일무이합니다. 또한 IMF는 금년도 말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5번이나 하향 조정했는데요. 작년 4월에 2.9%, 절반에도 못 미치는 1.4% 성장률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년에는 2.2% 성장이 기대되고요. 반도체 산업의 회복과 13개월 만에 플러스로 전환된 수출과 함께 경기의 바닥을 단단하게 다지고 견조한 경제 성장의 흐름이 내년까지 이어지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영상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그리고 증시 전망을 포커스 포인트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한국은 개방적이고 수출 지향적이며 교역 규모가 커서 국내 수출은 글로벌 경제의 풍향계이다. 최근 반도체 경기 회복으로 한국 수출이 13개월 만에 플러스로 전환되어 글로벌 경제의 청신호가 되고 있다. 둘째로 여기 그래프에서 보듯이 최근 국내 증시 하락세 지속으로 코스피의 12개월 선행 주가 수익 비율, 즉 PER이 10년 평균 10.4보다 낮은 10.1 이하, 그리고 주가 순자산 비율, 즉 PBR도 청산가치 이하인 0.86까지 하락하여 증시 바닥을 보이고 있다. 미국 연준의 금리 동결도 사실상 확정되었고 10년물 국채 금리도 향후 하락 안정세가 예상되어 가격적으로 주가가 충분히 낮은 구간이라고 볼 수 있다. 실제로 그러나 내수 진작, 제조업 업황 개선, 가계 부채 축소 등 도전 과제들이 극복되어야 하고 미중 간 갈등, 그리고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 중동 지역에서 지정학적 불안정에 따른 위기 관리가 필요하다. 그리고 향후 본격적인 상승 장세에 대비한 투자 포트폴리오 재구축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포커스 그래톡은 매번 영상의 방송 전체 대본을 블로그 우보의 경제나무에 업로드해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영상을 시청하신 후 아래 블로그에 접속하면 콘텐츠의 구체적인 데이터 확인과 세부 내용에 대한 리뷰가 가능하니 텍스트와 복습용으로 많이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가을의 정치가 무르익어가는 계절에 이번 주도 활기차게 보내시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여러분들의 경제 지식을 넓히고 투자 생활에 힘과 도움이 되는 유익한 영상으로 또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